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현 구간에서 이제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실검상위 종목과 리포트 종목을 토대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1위에는 SOS랩, 현대차그룹이 빠르면 내년에 웨어러블 로봇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부터 주가 상승이 시작됐죠. SOS랩의 라이다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제 17%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추가적인 상승, 거래대금까지 동반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 스페이스X에 탑재될 K렌즈,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게 LK삼양이고요. 또 반도체는 하락하면서 검색이 많이 됐나 봐요. 대중반도체 추가 규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 기록 중입니다. 자, DS단석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미국 대기업과 1조 원대 지속 가능 항공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 요즘 하드웨어보다 집중도가 높아졌죠. 오늘은 사인앱소프트 강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스트소프트도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추가 강세 보여줍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관련주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좀 강했었죠. 폴라리스 AI 등은 약세 기록합니다. 자, 3빌리언은 정말 매일 이름을 보여주죠. 9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9일 전만 하더라도 3,000원대였던 주가가 오늘은 장중 고점 7,000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KM, 레몬 등 마스크 그리고 여성용품 관련한 종목 오늘 테마 안고 급등하고 있고요. 또 재료있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도 있어요. 미국 FDA 추가 승인에 장중 11%까지 급등. 지금은 대부분 반납하네요. 한화오션은 특이하게 오늘 좀 목표가도 상향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4%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지부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삼성전자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 좀 낙폭이 커서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제 밤사이가 어제 저녁이죠. 저녁에 나왔던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던 내용에 좀 따르면은 일단은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블랙리스트 이제 등재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생각보다는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디램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중국에서 좀 강력한 좀 투자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26년에는 이 마이크론의 점유율까지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창신 메모리의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중심의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디램 시장에서의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의 어떤 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가져왔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제재 강도가 좀 약할 수도 있고 창신 메모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은 이제 디램 그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디램을 사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해서 가격 인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어쨌든 이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타격은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우려감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도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전에 자사주 매입을 좀 공시를 하면서 이 이상 좀 빠지는 거를 또 이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는 정도에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빠르게 하시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구간 그리고 이 전 저점 구간 한 5만 원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좀 분할로 담아가시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복 속도는 좀 느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거다라는 게 거의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과연 그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이 삼성전자의 상단도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모아나가시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위에 있는 SOS랩 같은 종목이랑 삼성전자를 당연히 비교 우위에 둘 수는 없죠. 그런데 요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주도주,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 좀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포트 안에 비중을 둔다면 어떻게 두면 더 좋을까요? 이런 작은 종목들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잖아요. 네.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작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게.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은 그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할 정도로 괜찮은 시장은 좀 아니기는 합니다. 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잡스럽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사실 개별 종목들의 좀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좀 공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또 나중에 좀 엇박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계좌의 어떤 좀 상태 자체가 별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시면서 지금은 좀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OS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SOS랩 하나만 놓고 삼성전자랑 비교 우위에 둔 건 아니고요.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자체가 워낙 테마성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테마 장세에 좀 탑승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종목은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종목들을 쭉 검색해 보니까 다 같이 오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SOS랩만의 특별한 상승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그 현대차 쪽에서 나온 뉴스였는데 네. 원래 올해 하반기에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엑스블 숄더라는 제품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반기에 좀 공개가 될 걸로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게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공개가 된 거를 봤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금 뭐 GM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 일반 그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그거를 입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힘을 더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다치는 것도 좀 덜하고 이런 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하고 앞으로 공장에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공장 쪽에서의 어떤 접목이나 이런 것들이 실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관련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쪽으로 그 라이다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엑스블 숄더가 본격적으로 좀 상업화가 되고 사용이 많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SOS랩에 대한 어떤 좀 수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실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워낙에 좀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고 자금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쏠립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보다는 조금씩 상승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끊어가 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의 어떤 로봇이라던가 이런 좀 모멘텀들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연속성이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모멘텀은 좀 확보를 했다. 그래서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실검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고요. 계속해서는 리포트 종목을 토대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행될 리포트 기준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신 내용들이에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이죠. 미래에셋증권 내용인데요.
오늘 리포트가 대한항공 자체에 정말 많았습니다. 어쨌든 아시아나와의 기업 결함 심사가 최종 승인됐다라는 걸 시장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선 이번 인수가 특별하다라고 봅니다. 아웃바운드 장거리 노선의 독보적인 입지 확보, 그리고 또 자회사 LCC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 더하고 있었고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전진건설 로봇 리포트 제시했는데 북미를 메인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시장으로 전진할 것이다라는 판단, 상방 옵션이 살아있다라는 분석 더했습니다. 자, LS증권에서 롯데렌탈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다라는 분석했고요. 그리고 유안타증권에서 하이브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하는데 25년 실적이 일단은 올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뉴진스 리스크만 본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하락세. 그리고 젤료 있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위장관 출혈 지혈에서 출혈 예방까지 미국 FDA 승인 소식을 아마 호재로 안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 가운데 오늘 저희가 1위 기업 대한항공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재료에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세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은 좀 어떨까요? 앞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7%까지 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다라는 판단 하에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이너스 7%대까지 주가를 많이 회복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는 어제 밤이죠. EU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고요. 미국에서 어떤 좀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나서 이후에는 좀 통합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천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좀 투입을 해서 아시아나 합병을 좀 완료를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분율은 한 60%대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합병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장거리 여객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좀 위치를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대형 이제 항공사가 하나로 딱 그 합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바운드 수요가 지금 역대 최고치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사가 중국의 대형 항공사들인데 이 중국의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항공편 투입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파이나 점유율 자체를 한국의 이 대한항공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 LCC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걸로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를 이제 자회사로 LCC 두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 LCC들을 통합을 시켜서 이제 단거리 노선으로 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올해 실적이 거의 뭐 역대 최대치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현재 좀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앞으로 좀 과점적인 지위도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모멘텀은 좀 확보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1등 사업자라는 점에 프리미엄을 좀 더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26,000원대 좀 저항대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상단 돌파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인데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8월에 상장했는데 오늘은 FDA 승인 소식을 안고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해요. 지속 가능 모멘텀도 아직 남아 있을까요? 네. 넥스트바이오는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나와서 좀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조정 시에는 좀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은 일단 넥스파우더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용 지혈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인 메드트로닉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도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했죠.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FDA 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좀 시장이 열렸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 위장관이라고 해서 대장 쪽인데 대장 쪽의 어떤 지혈 관련한 시장으로 지금 현재 진출을 했고요. 이번 FDA 승인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제 예방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혈 시장이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예방 시장은 4조 원이어서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좀 조정 시에는 충분히 내년에는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들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검색이 많이 된 종목 그리고 참고할 리포트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방향을 아래쪽으로만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계속 세워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이주연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